뉴스 아이디어 갑니다. 자유한국당이 석 달 만에 다시 한번 장외로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가 이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권 노름을 중단하고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다양한 전국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석 달 만에 또 장외로 나갔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쳤는데요.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은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장외 투쟁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 억장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조국같이 못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게 키우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들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버렸습니다. 바로 진성야 파리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유우파의 통합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겠다 이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발언이나 이런 장외투쟁 왜 한 걸로 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 장애투쟁하는지. 예. 이 장애투쟁 명분이 전 약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예. 5월 달에 그때 패스트트랙 정국 때 그때 장애투쟁을 했죠. 오래 했죠. 예, 그렇죠. 그때는 지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이른바 보수 세력의 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보수인지 수군지는 뭐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장애투쟁의 명분이 이 조국 이 지금 의혹, 조국 후보자 의혹이 나기 전에 결정된 거예요. 네. 장애투쟁 결정된 거는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한 거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당연히 네. 나올 수밖에 없죠. 제1야당으로서. 예. 근데 장외투쟁이라는 거는 일종의 세과시의 과거 구태한 정치 행태입니다. 세력 네. 과시에서 지지층들 모아서 뭔가 이제 그 압박을 가하는 건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예. 야당이 저항할 수단이 없을 때 예. 그때 사실 했던 그렇죠. 거였어요. 예. 장외투쟁이. 물론 야당이 장외투쟁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들이 이제 명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보수 우파의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꼭 장외투쟁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 자유우파가 됐건 보수 우파가 됐건 보수 통합이 됐건 보수 우파의 통합을 통해서 총선 승리를 하겠다. 그리고 네. 총선 승리를 여파를 몰아서 대선 승리하겠다 이런 건데 이것이 장외투쟁의 명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 워낙 지금 국내외적인 위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비판할 게 많이 있죠.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꼭 장외투쟁이라는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인가는 저는 예.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어제 황교안 대표가 또 상임고문단 3월 이후 처음으로 만나긴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총선에 총 역량을 다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 총선에서 진다면 대선이 담보가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서 보더라도 장외투쟁의 어떤 맥락이 짚이지 않나 싶거든요.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황교안 대표가 취임 이후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지나면서 처음에는 그 보수 우파 내지는 보수 세력이 굉장히 많이 기대감을 가지면서 당 지지도도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네. 본인도 대권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게 이제 답보 상태 내지는 좀 하락 단계잖아요. 그리고 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뭐 흉흉한 소리도 이제 나오고 심지어는 네. 그 제일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보수 통합도 굉장히 답보 상태.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조국 후보자 의혹이나 아니면 뭐 일본과의 지소미아 문제가 터지기 전에 장외투쟁을 결정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던 것 아닌가. 이를 통해서 당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이나 그다음에 내년 있을 총선에 대비한 그런 예.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오히려 그렇죠. 여권에서 예. 기름을 좀 던져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이제 지지율 말씀을 간단히 좀 하셨는데 석 달 전에는 실제로 장외투쟁을 통해서 지지율이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올랐죠.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에 어떨 걸로 보십니까? 이번에 별 큰 효과를 못 볼 것 예. 같아요. 지난번 때는 그래도 패스트트랙을 저지한다라는 명분이라도 예. 있었는데 지금 명분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예. 지금 뭐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예.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안보가 위태롭다 뭐 이런 예. 식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예. 거 아니야. 안보 파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의 이 비율을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지소미아도 네. 그렇고 조국 후보자의 의혹은 뭐 지금 뭐 이따가 얘기를 네. 나누겠습니다만 야당으로서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장외투쟁이 이번에 네. 아까 질문의 내용입니다만
그렇게 보수 진영에게도 큰 효과를 못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당내 갈등도 있고 당내 리더십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우파 진영에서도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장애투쟁을 통해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당의 지지율도 끌어올린다. 이것이 전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이게 역풍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예. 현재 지금 여건이 조국 후보자의 의혹 때문에 지지율이 좀 안 좋은 상태예요. 좀 그런 예. 상황에서는 뭔가 이제 명분을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건 그것이고 조국 후보자의 의혹은 의혹대로 예. 있는 거고 지금 이 한국당의 이 장애투쟁의 명분으로는 작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한국당이 장애투쟁 발표한 거는 지난 18일이었어요. 예. 김성원 대변인 통해서 대신 좀 예. 발표하면서 그렇죠. 예. 국민의 경고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겠다라고 하면서 국정 파탄, 인사농단 이 건에 대해서 좀 대한민국 살리기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명분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봤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대박 내지는 혹은 그 쪽박이 예. 될 수도 있다. 이게 평년 수준은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후보자의 의혹, 그 다음에 한일 간의 예. 지소미아 문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뭐 북한의 미사일 이 등등이 오히려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장애투쟁에 네. 기름을 좀 퍼붓고 오늘 낮에 있었던 그 장애집회 인파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굉장히 많은 힘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네. 교수님 생각하고는 좀 달리 이번에 약간 보수 결집의 효과도 좀 네.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개인적인 지지도도 조금 이끄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네. 한국당의 이번 장외 집회에 대해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들도 일제히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왜 나경원 대표를 일부 네티즌들이 나베라 그러고 자유한국당을 토착외고 신친일파라고 조롱하는지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십시오. 떨어지는 지지율과 리더십의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황교안 대표의 초조함이 불러온 천방지축 장외투쟁일 뿐입니다. 네, 이렇게 비난이 강한 가운데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갈 걸로 보이시나요? 임시국회가 이제 지난 8월 2일 날 이제 추경을 통과시킨 이후에 지금 국회는 뭐 거의 지금 보도에 관심에서도 멀어져 있어요. 예. 또 9월 1일은 일단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거니까 네. 저는 이 장외투쟁이 오래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한국당은 장외투쟁 그리고 원내투쟁과 원내투쟁을 병행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국회에서 원내투쟁을 하면서 장외투쟁을 한다라는 게 과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네. 물리적으로도. 예. 뭐 간간히 나와서 집회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저렇게 대규모 집회를 주말마다 연다. 그 국회는 열려 있고 예. 정국회 곧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정감사도 이제 뭐 일정을 합의해야 되겠습니다만 빨리 이제 합의도 해야 돼요. 예. 국정감사 일정도 말이죠. 근데 언제까지 저 장애투쟁을 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반응을 좀 보겠죠. 네. 여론의 반응도 보고 한 네. 다음에 장애투쟁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장애투쟁이 기간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이슈에서도 그렇게 어떤 그 동력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한계가 있어 보여요. 기간적으로 계속 오래 가는 것도 말이죠. 예. 네. 두 가지 요인에 걸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외부 동력, 여론 예.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조국 후보자의 의혹이나 아니면 지소미아 등 자유한국당 내부 문제가 아닌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요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 것이냐라는 요건 하나. 두 번째는 그 당내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당내 혁신이나 예. 아니면은 보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모양을 갖춰지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좀 네. 맞춰진다면 오래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당히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는데요.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이 대권 노름이다 이런 식의 비판도 있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제사를 도려내는 혁신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보였습니다. 자, 이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두고 이렇게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것이 어떤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정 철학인데요. 이것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3저자로 등재된 학술지의 인쇄본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논문이 7월 초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여름방학에 인턴십을 했다는 지도교수의 해명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자, 교수님 이거 좀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공주대 그 인턴 관련이죠. 예.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 이제 단국대 논문이었고 이건 또 공주대 예. 건데 시기적으로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거 이제 단국대는 제1저자였고 예. 이 논문은 지금 인쇄본은 제3저자인데 논문이 7월 초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도교수는 또 여름방학에 인턴십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있어요. 예. 이게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네. 7월 초에 발행됐는데 어떻게 그 전에 인턴십을 했냐 이런 예.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명도 무슨 뭐 지금 자기소개서에 이제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건데 예. 이 인턴십 성과로 결국 이제 포스터 발표기를 얻었다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십의 기간이 잘 맞질 않아요 지금. 뭐 이런 예. 부분들도 지금 뭐 청문회 때 얼마나 해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 아무튼 이런 것들도 그 단국대 논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말이죠. 국제 조류학회에 간 것도 그때 다른 행사와 또 이렇게 기간이 겹치는 것도 있던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여러 가지로 상당히 석연치 않은 게 굉장히 많은 게 현재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네, 하지만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오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인턴 기간이 3월부터 8월이었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의혹이 또 해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 8월 초에 동경에서 있었던 학술대에 어떻게 3주간의 인턴십을 하면서 이미 4월 초에 그 연구 논문의 초록은 전달이 예, 됐는데 예. 일본 측에 전달이 됐는데 3저자로 등재가 됐느냐 뭐 이런 의혹이었죠. 이 건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인사청문 준비단에서는 이미 7월 이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띄엄띄엄 준비를 하면서 3주간 인턴 기간을 채웠다. 예. 이런 해명을 내놨어요. 근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애초에 이 논란이 최초에 생겼을 때 공주대 담당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아니고 학생이 직접 연락이 와서 내가 방학 때 한번 인턴십을 해보라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최초에 이제 해명성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건하고는 지금 그 예.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내놓은 해명하고 또 모순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건에서는 좀 더 이제 조사가 필요하고 공주대 윤리위원회에서도 어제 조사를 네. 미처 다 못했던 것 같아요. 해당 교수가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네네.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준비단에서 내놓은 해명이 사실이라면 뭐 해소가 되겠지만 해명과 이 이전에 이제 이 의혹을 키웠던 여러 가지 정황들하고는 꼭 맞지는 않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자, 이 의혹과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또 이 의혹은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번엔 UN 인턴십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딸과 아들이 연달아 참여를 했는데 이 신청 자격을 보면은 일반인과 대학생으로 이렇게 국한이 돼 있단 네. 말이죠. 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예. 일반인이 대상이에요. 이제 UN 인권정책센터 사단법인이거든요. 예. 인턴십의 자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아들과 딸은 조국 후보자 아들과 딸은 고등학생이었단 말이죠. 예, 그렇죠. 고등학생이면 기본적으로 대상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뭐 이것도 의혹이에요 지금. 네. 의혹인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조국 후보자와 가까운 그러한 분이 연결된 학자가 그 이제 센터를 관리했다 이런 보도가 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런 이제 인턴십이 가능했던 게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인데 뭐 여기서 단정할 수 없어요. 근데 뭐 그렇죠. 의혹 예, 수준이니까 맞습니다. 단정할 수 없겠는데 전반적인 뭐 단국대 논문도 그렇고 지금 방금 말씀 나눈 그 공주대 관련 인턴십도 예.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말이죠. 이른바 그 지금 대학교 입시가 그 스펙과 굉장히 관련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입학 사정관제를 대체한 지금 뭐 이른바 학종이라고 불리는 예. 학생 그 학생부 종합 평가라는 것 거기에 이 수능과 관련 없는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예. 특히 고려대에 이번에 세계 선도 인재 그 형성 과정에 들어간 네. 건데 이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대 예. 졸업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수능 성적은 거의 들어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외국에서 온 학생의 경우에 네. 언어 실력이 뛰어난 외국어 실력, 외국어 예. 실력이라는 게 주로 영어겠죠. 그런 부분들과 연관된 거라서 대체적인 이 하나의 프레임을 보면은 그 이제 부모들의 영향력, 사회적 지위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의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품앗이 같은 것이고 좀 비판적으로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기득권 카르텔이 아닌가라는 예. 그런 것들이 예. 분노로 지금 이 와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젊은 예. 학생들에게 지금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굉장히 많아요. 매주 산업행 관련이 있어. 산업행, 사회주의 노동자 그렇죠. 동맹, 예. 그 이제 뭐 이데올로기적인 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 이미 인정이 됐던 네. 부분이었기 예. 때문에 문제가 별로 안 됐을 거라고 예. 보고. 근데 그 부분도 이제 한국당이 처음에 굉장히 논란을 제기했었어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그렇죠. 예. 사모펀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다른 얘기가 나오다가 이 결정적인 게 딸 이제 논문 예. 문제거든요. 이게 그리고 예. 이제 고려대나 서울대에서 어제 이제 촛불 집회까지 열고 이런 선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회는 균등하고 예.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지금 제기된 의혹이 어디까지는 사실이고 어느 부분은 또 사실이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은 앞으로 또 밝혀질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전체 지금 프레임은 그래요. 별로 이렇게 공정하거나 이렇게 정의로워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 핵심인 예.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유엔 인권센터 장으로서 이제 활동했던 서울대 정모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조국 교수의 이제 딸을 다른 예. 인턴십 프로그램에 이제 선발을 했죠. 선발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분과 조국 교수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인권위의 국제인권전문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예. 교수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생 이상의 자격인데 어떻게 고등학생이 선발됐느냐의 의혹에 어쩌면 정 교수와 조국 네. 후보자가 또 연관이 있는 거 그럴 수도 아니냐 있다. 이런 의혹이 예. 있어서 이제 이게 굴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를 나눈 거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일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대 의전원을 가서는 장학금 논란이 또 새롭게 불거졌어요. 그렇죠. 네, 장학금을 6차례 지정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조국 후보자의 딸만 거의 유일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해당 장학금이 이제 보통의 경우는 그 선정이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추천 장학금이죠 일반적으로는. 예, 이제 선정이 돼서 추천돼서 지급이 됐었는데 공교롭게도 조국 후보자 딸이 받기 시작한 지점부터 해서 지정 장학금이 돼서 6학기 연속 인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유급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조모양이 유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과 상관없이 지급되게끔 예. 마침 공교롭게도 그 전 학기에 이 예. 학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의혹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또 굴러가서 네. 이것도 역시 그러면 특권 아니냐? 아니면은 그 해당 장학금을 선정했던 교수와 그 다음에 조국 후보자가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이런 의혹 때문에 좀 계속 특혜 의혹이 이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조 후보자의 딸에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장학금을 줬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런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뭐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이 장학금은 이제 개인 장학금이니까 학교가 예.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소천 장학금이라고 이름을 그러던데. 근데 이제 이유는 그래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 딸이 이제 유급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유급하고 이제 면학에 대한 의지가 많이 상실될 수 있죠. 예. 유급을 하고 이제 그 한두 번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말하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제 장학금을 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장학금의 성격은 성적 장학금은 아니에요. 성적이 네. 우수한 학생한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명분은 될 수가 있는데 명분은 됐는데 6번이나 연달아 준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잘 부합하지 않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뭐 조국 후보자가 가장 잘 알겠습니다만.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통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일반적인 인식이라든지 네. 그런 것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건 분명해요. 유급한 학생에게 면학의 분위기를 더 주기 위해서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준다 하더라도 6번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한두 번, 뭐 두세 번까지는 모르겠어요.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6번을 이렇게 연이어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예. 그런 의혹이에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장학금을 운영한 교수와 조국 후보자와의 관계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연고에 의해서 이런 특혜로 비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의혹의 지금 핵심이거든요. 예. 그걸 뭐 여기서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아니다 단정할 수 없으나 역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구나라고 예. 생각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의혹을 키우는 이제 세 가지 고리가 좀 발생을 하는데요. 2015년 말경에 이제 조국 후보자의 모친께서 현재 이제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있는 예. 이제 모친께서 그 양산 부산대병원에 이제 미술품을 기증하게 되죠. 그 행사에서는 조국 후보자와 해당 소천장학회에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수님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리 하나.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그 해당 교수님이 당시에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장이었는데 올 초에 부산대 병원장에 이제 후보가 될 개연성도 있었고 결국에는 예.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이후에 그 오거돈 시장에 의해서 부산 의료원장에 또 임명이 되고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의혹의 고리들이
커져가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국민들은 그럼 이것도 무슨 조국 후보자와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그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거 아니냐? 이게 역시 특혜다. 네.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대 학생들도 굉장히 이제 들고 일어나고 대자보까지 붙이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네. 된 겁니다. 기부를 했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사실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학금을 받으면 어떤 취업 후에 특혜 뭐 취업에 유리한 점이 있다던가 장점이 있나요? 이거 완전히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사실은 이제 그 의전원을 거치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는 건데 학교를 의전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특정 어느 대학에 이제 다시 지원을 해서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학금 혜택이나 이런 그 경력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가 어제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에서 조국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할 때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예전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리로 지명이 됐을 때 정관예우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재산을 기부하겠다 그러니 총리를 돈으로 살려 그러냐 그랬던 당시 야당의 반응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요. 지금 조국 후보자의 이런 반응은 뭐 정면 돌파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사회에 환원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지금 조국 후보자가 얘기한 그 가족들이 웅동학원을 포함해서 이런 곳에서 전부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는다. 이 부분하고는 현재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좀 달라 보이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공허하게 느껴져요. 저런 부분들이 과연 물론 일단 정면 돌파의 의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비판적으로 보는 많은 국민들의 어떤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저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뭐 전혀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저 부분이 뭐 조국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을 걸 낙마하거나 낙마될 것을 낙마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조국 후보자의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 대단히 공허하고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전 도움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네. 어떻게 보였습니까?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 조국 후보자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돈이 많아서 국무위원 후보자로 부적격하다고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본인이 했던 얘기와 그다음에 본인이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괴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공정, 정의, 평등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가치와 지금 검증되고 있는 여러 가지가 틀린 건인데 그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분노해하고 있는데 내가 돈이 많아서 환원하면 될 거다라고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웅동학원 자체가 사실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채나 뭐 이런 걸 따지면 껍데기밖에 없어요. 뭘 내놓겠다는 걸 잘 모르고 펀드도 역시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공허하다는 얘기에 동의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꼭 필요할 텐데요. 일단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3일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국민청문회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단 3일 동안 청문회를 여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긴 가능하죠. 했죠.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법에 의하면 3일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9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죠. 때문에 뭐 가능해요. 가능한데 과연 집권당인 여당이 민주당이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3일 정도 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쏟아져 나올 텐데 이미 많은 의혹들이 지금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3일 정도 하게 된다면은 한국당은 이제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키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상당히 명분을 좀 얻고 있어요. 이 부분만 사실은. 그렇긴 하더라도 3일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청문회라는 거, 네. 전 그건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국민청문회라는 게 법에 있지 않거든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야당이 참여하고 여당이 참여하고 국회가 청문을 하는 거예요. 후보자에게. 그리고 국민들 대신해서 여러 가지를 규명하고 예. 역량도 검증하고 자질도 검증하고 이런 거거든요. 예. 물론 우리나라 인사청문회가 미국과 달라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렇죠. 지적은 예. 별개로 예. 하고 예. 현재 우리 현실은 그렇단 말이죠. 예. 근데 국민청문회를 한다는 얘기는 야당이 배제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야당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청문회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예. 그리고 그 청문회가 과연 설령 규명된다 하더라도 한국당이 오히려 말할 명분이 생기죠. 그러니까 설득력과 구속력이 떨어질 거예요. 야당이 배제된 상태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야당이 특히 이제 보수 야당, 한국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한국당이 여러 가지 파상 공세를 할 거예요. 정치 공세도 예. 할 것이고 뭐 지금 상당 부분 의혹 중에는 어떤 부분은 뭐 정치 공세도 있죠. 그렇죠. 지금 예. 이제 그거를 가지고 논할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국민청문회는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이해도 없었고. 예. 자, 교수님은 국민청문회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어요. 박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 국민청문회가 민주당 입장에서 반전의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일단 법에 저촉이 돼요. 법에는 청문회가 국회에서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국민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이라는 걸 누가 부여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만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무언가의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예. 근데 그거 아닌 다른 기관에서 뭘 한다는 게 과연 맞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스스로도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경우가 뭐 있었냐면 정권 초기에 생겼던 원전 논란이 있었을 때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그렇죠. 있었죠. 예.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그런 공론화위원회를 열어보든지 여론조사를 해보든지 그래서 그에 따른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국민청문회는 그도 저도 아닌 다른 이상한 기관 네. 내지는 이상한 제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법과도 모순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권한의 정당성과도 모순되는 잘못된 시도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야당도 한국당도 청문회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3일 예. 청문회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은 예. 어쨌든 지금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법에 의하면 청문 요청을 낸 다음에 15일 그렇죠. 예. 안에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걸 지켜야죠. 그러니까 예. 3일을 주장하려면 그러니까 국민청문회도 좀 편법으로 보이고 3일간의 청문회도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집권당인 여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문회 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26일이 됐건 27일이 됐건 열어서 30일 이내에 열어서 말이죠. 예. 각종 제기되는 의혹을 한번 검증해 봐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청문회까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예. 청문회 갈 자격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예. 그쪽의 생각인 것이고 청문회 열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예. 규명하라고 청문회가 있는 거라서 저 청문회 열어라. 그래서 그렇다면 청문회 열고 뭐 하루나 이틀 하든가 뭐 하루 하든가 예. 이틀도 저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이런 예.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야당의 입장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요. 국민청문회니 3일간 청문회니 이런 것들은 잘 없던 것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 3일 청문회 한 적도 있긴 있어요. 예. 이틀도 한 적도 있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워낙 지금 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 있는 그대로 하루 정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한국당도 지나치게 청문회를 자꾸만 기간을 늘려가지고 의혹을 예. 계속 제기하는 쪽에만 예. 초점을 맞추는 것도 오히려 한국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득력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것 있어 같아요. 네, 예. 이쯤에서 한국당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청문회가 국민 기만쇼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문바들을 모아놓고 궤변과 거짓말로 한바탕 쇼를 하고는 의혹 해소를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앉히겠다는 속보이는 계략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뭐 하루 정도 청문회를 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절충안으로 이틀 청문회 뭐 이런 건 불가능하겠습니까? 뭐 기간은 인사청문회법에 3일 이내로 돼 있다라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관건은 조국 후보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거는 청와대가 애초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청문회가 되는 정해진 여야 합의에서 날짜가 되는 그때까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날부터 그때까지 검증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상 지금 언론과 국민에 의해서 청문회가 그렇죠. 이루어지고 예.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여당이 얘기하고는 국민청문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 관건은 조국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아침 출근길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즐겨했던 SNS도 되고 아니면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의혹이 생길 때마다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이로부터 국민들을 납득시킬 네. 수 있는 과정을 거쳐가면 되지 그게 기간이 얼마냐 아니면 이게 국민청문회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 여론의 동향이 이 사태를 좀 수습하는데 되게 중요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럼요. 특히 이 최근에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여론과 또 하나 변수가 있다면 정의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전망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의당에는 이른바 데스노트인데 정의당 분위기도 저는 좀 부정적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제가 좀 보기엔 그래요. 관찰하기에는. 그래서 뭐 최종 발표를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그 데스노트라는 게 거기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역시 네. 여론인 거예요. 민심의 소재,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가 중요한데 저는 문재인 정부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이 조국 후보자가 워낙 이 정부의 개혁의 상징처럼 돼 있어요. 지금 예, 도덕성의 상징이고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돼 있고 너무 조국 후보자와 현재 문재인 정권을 등치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언젠가 좀 그런 등치 글쎄 제가 오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권은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자진 사퇴가 됐건 어떤 형태든 간에 낙마를 하게 되면은 정권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한국당이 공세에 계속 밀릴 것이다. 예.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밀어붙여서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중요한 건요.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가 민심의 소재입니다. 예. 근데 현재로 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데드크로스가 지금 엊그제 한국갤럽의 네, 조사에 그렇죠. 나왔단 말이에요. 부정 예. 평가도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네. 이 숫자의 함의를 좀 저기 정권의 입장에서 좀 심각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특정 인물에 집착해가지고 네. 일을 그칠 수가 있는 것이고 대개 역대 정권들도 봐도 정권 딱 이맘때 무슨 일이 생겨요. 저는 이것이 변곡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다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대변인님, 아직 청문회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임명이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당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청와대가 답은 갖고 있다고 봐요. 답은 갖고 있는데 이거를 실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임명이 강행될 경우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당위성과 예. 정당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무장관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떠나서 이 정권이 과연 개혁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예. 저는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가치가 대단히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그럼요. 공정하고 예. 정의롭고 뭔가 소외계층을 위한 이런 건데 물론 빈부격차는 좀 벌어지는 걸로 지표 나타났습니다만 그렇다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 너무 특정 인물에 집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명이 예. 전 뭐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임명을 하려 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문회 이후에도 만약에 여론이 정말 더 악화되면 이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판단을 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전 뭐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국민들의 뜻과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려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